죠? 코스피 5,300, 6,000 예상. 자, 이건 4월 얘기인가요? 네, 뭐 이번 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주 얘기? 이거는 뭐 사실 볼 필요성이 말이 안 되는 없고요. 건데 저건. 중동 리스크소 이제 경제 지표만 본다라고 하면은 좀 굵직굵직한 게 있긴 합니다. 일단 다음 달 1일 날 우리나라 이제 수출 지표도 이제 준비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 PMI가 있죠. 공급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월 3일 날 그 고용 지표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금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좀 뭐 잘못 나왔을 때 좀 약간 뭐 쿠션 역할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전 금요일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는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좀 바뀔 건데 사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좀 뭐 가만 가능한 수준의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게 협상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란 공습했을 때 뭐 협상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었는데 그 협상 내용이 뭐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해서 뭐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라는 이제 뭐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주에 좀 약간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언제예요? 뭐 7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40조? 40조 정도 43조 네. 얘기도 나오고 뭐 한 40조 넘겠더라고요. 네, 일단 전년 대비해서 6배 이상이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 이번 주에 전황이 이러한 전쟁 상황이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협상 쪽으로 조금 무게추가 좀 기운다든가 뭐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삼전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4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 네. 뭔가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지만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까지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으면 사실 큰 느낌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까지 시장이 좀 어지러워서 약간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게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매크로에서 펀더멘탈로 시장의 포커스가 언제 돌아오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한 달간 12% 하락. 삼전 하이닉스 팔아야 하나. 네. 삼전 하이닉스를 팔면 뭘 사나요? 일단 뭐 삼전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다른 거 사도 제가 봤을 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 하락인데 1등이죠. 이제 타이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 하락률 1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원화도 하락률이 1등이고요. 원화 가치도. 저는 사실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좋냐면 주식은 뭐 고평가 저평가가 있어야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뭐 어떤 기업의 적정 주가만 유지될 수는 없긴 합니다. 불가능이긴 합니다만 고평가도 있고 많이 떨어져서 뭐 극저평가도 있어야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쉬운 건데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 하나? 이거는 포커스를 이제 뭐 실적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분할 매수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장이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 어떤 뭐 그 가격이나 뭐 시장 분위기를 좀 두고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더 좀 관조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월 달에 12% 하락을 했죠. 근데 1, 2월 달에 40% 넘게 상승한 거는 네. 또 다 이제 잊어버렸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 네 번째 내용을 바로 가는 게 연결되긴 할 것 같긴 한데 뭐 세 번째 네. 가죠 뭐. 네. 네. 스페이스X 이게 지금 IPO 일정이 확정이 됐나요? 확정은 안 됐고요. 뭐 일론 머스크 생일을 한다라고 해서 트럼프스러워요. 네, 6월 28일이죠. 네. 네. 저보다 한 살 많던데 생일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스페이스X 관련돼서 지금 ETF, 미국 ETF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국 우주항공 담아놓은 ETF가 이번에 한투에서 나온 것까지만 합쳐서 5개가 되는데 네. 한투에서 이제 액티브로 나오는데 일단 스페이스X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투자 설명서가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상장 시총이 얼마가 되느냐 갖고 뭐 굉장히 좀 말이 많은데 뭐
바로 시총 10위 안에는 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는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PO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을 하느냐, 뭐 800억 달러다, 뭐 400억 달러다, 뭐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한투에서 액티브 ETF를 이제 코드까지 받아놨고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스페이스X 남을 살려고 25%까지 한 종목 담을 수 있게 일단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그 액티브가 아닌 이제 이 우주항공 ETF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액티브가 아닌 ETF는 이 정기 변경 때문에 종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지수위원회랑 좀 조정을 해서 스페이스X 상장하면 바로 담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조정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된 ETF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긴 합니다만 스페이스X가 나오기만 하면 일단은 담으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약간 이치로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좀 공언을 했죠. 스페이스X 기존 주주들 원래 미국 상장하면 기존 주주들 락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거를 락을 안 걸고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그래서 얘기는 뭐예요? 바로 락에 안 걸리고 바로 상장하자마자 기존에 오래된 투자자 구주 투자한 사람들을 네. 비상장으로 던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걸 거잖아요. 이제 바로 시장에서 익절할 수 있게 엑시트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떠한 효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보혜수가 뭐 한 달, 3개월, 6개월 보통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네. 구주를 던질 수 있게 네. 하겠다. 그러게요. 자신감이겠죠? 네. 자기 생일날마다 상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트럼프스러워져가지고. 네, 6월 28일입니다. 네. 하나만 더 묻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네. 지금 사실은 아니 잠깐만요. 괜찮아요. 네네. 어차피 할 건데 하나만. 그 저 뭡니까? 예를 들어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투자 자산인가요? 자산운용. 자산운용. 하여간 그 왜 스페이스X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주가 많이 오르는 네네.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상장을 하면 세론인가요? 아니면 갈까요?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 그건 그쪽 마음이긴 한데 갖고 가느냐 아니면은 뭐 그쪽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나온 얘기가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란불 들어온 거 가죠. 하루 평균 1조 원 이탈. 지금 보니까 고객 이탈금도 왔다 갔다 하대요. 1조 원 이상이죠. 1조 2,800억씩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3월 4일 기준으로 132조 원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111조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조 2,800억씩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상관이 없다. 외국인 전용 어카운트에서 빼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올 돈이니까 이제 돈이 어디로 이제 완전 계좌에서 이제 증권 계좌에서 이건 뺐다는 뜻이잖아요. 증권 계좌 뺐다는 뜻인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좀 추적을 해 보면 일단 MMF로 가장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CMA로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 그래서 대기성 계좌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실 증권 계좌에서 아직은 당장은 안 살 거니까 조금 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머니마켓 펀드나 CMA 쪽으로 옮겨놔서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는 내가 좀 하루하루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옮겨놓고 기다리겠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증권 계좌에서 안전이나 이제 주식을 안 하겠다라고 돈을 뺀 게 아니라 이제 단기 이자를 지금 하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나 CMA 계좌로 옮겨놓는 부분이 사실 반 이상이거든요. 빠져나간 돈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쉽게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하여간 어쨌든 빨리라도 들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CMA나 MMF 같은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어디서 만들어요? MMF는 계좌를 만드는 게 아니고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이제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하루하루마다 이자를 주는 그러면은 CMA 계좌 내가 만들려면 증권사 가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MMF는요? MMF는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펀드. 네. 아, 그것도 증권사에서 파는 거겠네. 네. 아, 그럼 내가 MMF를 하나 사서 들어갔다가 팔고 네. 다시 그 돈을 이제 내 증권 계좌로 옮겨서 네.
그걸 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저 다 할 수 있으니 인터넷 뱅킹으로. 그러게요. 참. 이자가 하루씩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억대나 뭐 이렇게 좀 금액이 크면 네. 그 이자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거 그냥 여기 증권가에 대해서 노는 것보다. 증권사보다는 높게 주니까 높게 그쪽으로 주겠죠. 온 거죠. 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CPO 얘기도 참 또 오랜만에, 아니 CPO 오랜만이 아니라 최근에 참 자주 들립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승을 기록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도체 다음 타자가 AI에서 뭐냐라고 하면 CPU가 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보죠. 네. CPU가 뭔지 패키지드 한번 좀 옵틱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 패키지드 이제 옵틱스라고 해서 코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접두사인데요. 뭔가를 같이 한다는 뜻을 쓸 때 이제 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비행기 부기장을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듯이 뭔가를 둘이 같이 할 때 이제 합칠 때를 이제 코라고 표현을 하는데 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것은 이제 뭐 반도체 칩과 이 광 모듈을 합쳤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좀 약간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젠슨왕이나 엔비디아의 N자만 붙어도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젠슨왕이 이거를 이제 그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테마로 보아야 될 게 아니라 이게 AI의 신규 테마에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근접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젠슨왕이 이제 루멘텀이랑 코이트런에 각각 3조 원씩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이제 이 루멘텀이 이것과 관련된 그 광 관련된 그 기술 갖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있죠. 또 3월 초에 이제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 이제 전광 네트워킹은 뭐냐면은 이제 전기 신호를 비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광통신으로 해결해버리겠다. 이걸 이제 로드맵 공개를 했고 우리나라 KT가 이 기술을 가장 좀 근접한 기술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AI 투자 이막은 광통신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 구절에 거의 99.9% 찬성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과거 데이터 센터의 지금 이제 처리 속도, 통신 속도가 나와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들 우리가 보통 뭐 다운로드하고 막 그럴 때 쓰는 그게 이제 100기가에서 400기가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800기가죠. 지금 이제 요 AI 관련된 이제 서버에서 쓰는 통신 어떤 속도가 이제 800기가 정도고 1.6테라까지 이제 올라갈 건데 이때는 이제 광 네트워크가 필수기 물론 지금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전광 네트워크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많고 그래서 젠슨왕도 이쪽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발열이나 이런 게 나는 이유가 병목 현상 때문에 발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 도로에서 광통신으로 시원하게 뚫어주면 사실 이 발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이 전력 소비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뭐 큰 어떤 물결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네.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앞서서 이제 미국 관련주들은 이제 2개 정도가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한 7개 정도 좀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PI 첨단 소재가 좀 약간 뜨고 있고, 나머지는 RF는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관련이 있냐면, 이제 RF 머티리얼즈가 이제 루멘텀, 아까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에 투자를 했던 그 기업과 관련돼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펌프레이저를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펌프레이저는 뭐냐면 이제 뭐 마중물 같은 겁니다. 마중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물 펌프를 할 때 마중물을 붓고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데 레이저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빛을 쏴줘서 그거를 어떤 뭐 높여갖고 레이저가 나오는 게 그 처음에 이 레이저를 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ISC도 브로드컴이 이제 CPU 관련된 테스트 소켓 공급을 하는데 ISC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TFE,
PI 첨단 소재, 뭐 오이 솔루션은 이제 전기를 비수로 바꾸는 우리나라 뭐 원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트랜시버 이름 그대로 이제 광트랜시버죠. 대한광통신, 성호전자가 이제 그 ADS-테크 인수하면서 광트랜시버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이제 밸류체인에 일단 뭐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종목군들로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미국 쪽에 좀 확실한 데는 RFHIC 정도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 관련 업계인 건 맞는데. ISC도 좀 있고. 네. 네. 오이솔루션 그 트랜시버는 광 트랜시버는 로멘텀이 하는 거고. 여기 이제 TFE가 미국이죠. 이제 해외 대형 고객사로 나와 있는데 미국으로 보시면 돼요. 대형 고객사와 이제 어떤 뭐 협업을 하기 위해서 뭘 지금 한다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거기까지는 뭐 예,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광통신은 저거는 코닝이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성호전자는 글쎄요. 하여간 뭐 주가가 오른 이유들은 있는데 네, 좀 어쨌든 기술 자체는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차트 잘 한번 참고하시고요. 관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로인도 가주셨네요. 얼마 전에 좀 갖고 왔다가 다시 한번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제 코롱 인더 하면은 이제 화학, 뭐 전자재료, 패션 중심 복합 제조 기업인데 여기에서 딱 하나만 그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BG에서 하는 CCL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산이 만드는 CCL의 이 코롱 인더가 이제 그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두산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뭐 똑같이 올라갈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이게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됐죠. 그래서 두산이 만드는 이 동박적증판 이제 CCL의 폴리페닐렉 옥사이드라는 이제 MPPO라는 것을 이 코롱인더가 이제 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I용 CCL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제 에폭시 수지 대신에 이 코오롱 인더가 만드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산이 이제 이 CCL 모멘텀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실 이게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김천 2공장 증설을 해서 전년 대비 매출 2배 이상 수준을 지금 확보를 했고 김천 2공장이니까 CCL 관련된 레진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 네네, 거예요. 그것만. 네, 네. 더 늘릴 거라고 합니다. 더. 그다음에 이제 CPI 필름인데요. CPI 필름은 아까 이제 그 PI 첨단 소재가 만드는 것에 그 투명한 거죠. 이제 아예 그 컬러리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미국 애플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 애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그 울트라 싱글레스 위에 이제 PET 필름을 부착을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PET 필름 대신에 이 CPI 필름 부착을 검토 중인데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CPI 필름을 부착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이거 된다라고 하면 이제 코롱인더가 확실히 수혜가 있습니다. 확실히 수가 있고. 저거는 CPI 필름은 얘네밖에 안 해요? 그건 아닌데 뭔가 좀 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코롱인더가 네. 애플에 저거를 네. 납품할 수 있다. 이 PI 필름은 사실 그 듀폰이나 그 네. 미국의 이제 일본의 스미토모 그다음에 네. 뭐 카네카 이런 데서 뭐 확실히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PI 첨단 소재가 뭐 1등이다, 2등이다 얘기 많긴 한데 일본 쪽이 사실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북미 쪽에 듀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은 하겠습니다만은 애플 특성상 솔벤더를 맞아요. 거의 안 안 하죠. 주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확실히 뭐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코롱인더예요? 아니면은 아까 PI 첨단 소재가 되는 거예요? CPI 필름은? 코롱 인더가 더 코롱. 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있습니다. 본다. 네. 올해 5년 만에 일단 영업이익 성장 재개를 뭐 거의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쪽 방향 조금 더 열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석유화학 쪽 그쪽의 부문은 비중이 더 그게 크지는 않고요. 이게 약간 좀 뭐 일반적인 뭐 에틸렌이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네. 뭐 스페셜티 쪽이면 네. 더 다행이네요. 자, 차트 한번 보죠. 아까 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많이 올랐네요. 저희 쪽에서 아마 연초쯤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그래서 좋았네요. 한 지금 8만 원 수준인데 주가가 연초에 주가가 한
4만 원 조금 안 됐던 주가인데 한 10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서 사실 시장 이틀 동안 급락할 때 하루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원래는 다 이틀 정도 다 같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빠르게 회복했고 기관 수급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돌아오면 쌍거리 그러게요. 매수로 뭐 조금 더 위쪽과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